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에는요, 수소항공기와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도전과 실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그 해외 미디어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에 실패해가지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해양 탄소 제거 스타트업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곳이죠. 런닝타이드. 여기도 최근에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이 워낙 많이 이제 비판을 받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해양 탄소를 제거해가지고 그런 크레딧을 기업들한테 판매를 하는 곳이고 거의 뭐 한 10대 유망 스타트업이었는데요. 망했어요. 네. 그리고 전기 스포츠카 제조업체 피스커 한때 정말 이 테슬라의 대항마라고도 하기도 했고, 근데 이 피스커도 또 폐업을 했습니다. 여긴 두 번째 폐업을 한 사례인데요. 이런 이제 상황인데 정확하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 고도화되기 전에 이런 경우가 지금 막 이렇게 폐업을 하는 사례가 추가 자금 조달에 성공을 못해서 폐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유니버설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수소 항공기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유니버설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뭐냐면요, 꽤 유망한 기업이었어요. 지난해에 40인승의 수소 항공기의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였냐면은 여기는 워싱턴 워싱턴 시하고 캘리포니아 서부하고, 여기 워싱턴에서도 캘리포니아니까 북에서 남으로 갔나 봐요.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하고 남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여기를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요 투자자가 GE 에비에이션하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에어버스, 제트블루, 도요타 벤처 캐피탈 이런 곳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투자를 했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 시제품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은 수소 연료전지 항공기라고 해서 1.2메가와트 연료전지하고 800kW 전기 모터, 연료전지하고 전기 모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1억 달러의 추가 투자 유치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 문을 닫았다. 1억 달러라고 하면 거의 우리 돈으로 17조 원인데요. 너무나 규모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업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나오죠.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시험 비행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것이냐? 여기가 이제 사업 계획이 상당히 거창하고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행기를 탈탄소를 하기 위한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하고 이제 전기 모터를 개조한 항공기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소의 생산 시설에서부터 항공기 본체로 이송을 하기 위해서 트럭이나 기차를 가지고 이송을 하고 나서 항공기 본체에 이제 바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수소 스토리지 컨테이너까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 투자가 되지 않으면서 실패를 한 거죠. 자동차의 경우는 여기는 이제 왜 실패를 했냐라고 하면, 사실 자동차는 전기차도 있고 또 수소차도 있고 뭐가 메이저가 될지 사실은 아직까지,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되지만 해외 미디어에서 나오는 걸 보면 상용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소차도 계속 많이 상용화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비행기의 경우는 이게 이제 배터리를 하게 되면 배터리가 이제 너무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행기의 경우는 거의 수소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 비행이 아무래도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방법은 결국 해외에서 나오는 게 이게 나오나요? 여기에? 여기는 지금 채시 요약을 안 해놨는데 기사에 저희가 쓴 거는 결국은 이제 현재의 제트 엔진을 연료 효율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SAF라고 하죠. 지속가능 항공연료, 바이오 항공으로 만든 SAF, 이 두 가지를 결국은 사용하는데요. 둘 다 사실은 SAF 같은 경우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바이오 항공 연료를 개발하려고 이제 막 들어가고 있지만 이게 비용이 상당히 몇 배나 높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유니버설 하이드로젠은 결국은 이 그린 수소를 제때 잘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그린 수소가 좀 시애틀 타임스에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그린 수소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수소 운반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아직은 많이 부족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핵심,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가장 그 효율적인 최적의 ROI가 높은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항공기 안에 이제 수소 공간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소 저장 시설이 여기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승객용 객실 공간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추가 후속 투자에 나섰던 기업이 없다 보니까 추가 조달이 어려워서 실패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지금 현재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료 방법이 지금 다들 여러 가지입니다. 항공사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듯이 델타 항공이랑 에어버스의 경우는 쭉 보면 수소 동력을 가진 여객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공항에다가 그 연료를 저장을 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외신에 나오고 있어요. 에어버스 같은 경우도 발표를 했죠.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2035년까지 이제 수소 여객기를 운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추진력 개발을 하기 위한 실증 엔진, 그런 엔진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잉은 좀 다릅니다. 보잉은 수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CEO가 어떤 행사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다 효율적인 항공기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유럽의 경우 SAF가 포함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뭐 2%에서 그다음에 30%에서 뭐 나중에는 거의 뭐 한 68% 정도까지 이렇게 쭉 SAF 비율을 이제 포함시키는데요. 앞으로 한 10년, 15년 남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이에 어떠한 기술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간을 벌고 있는 전략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다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경우는 수속 투자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로아비아 에이비아라고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수소 연료전지 비행기를 실제로 개발을 해가지고요. 영국에서 19인승 항공기 이제 비행 테스트에 성공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시리즈 C까지 투자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에어버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곳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서로 다 탄소 중립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조선과 항공,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해운이잖아요. 네. 여기의 경우는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탄소 배출권 시장 ETS에서도 이 항공이랑 조선은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가는데 어느 나라가 탄소인지 탄소의 꼬리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포함이 안 됐는데 이 ETS가 점점 강화되면서 조선과 항공, 해운과 항공도 벗어날 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각 산업협의회 항공도 코르시아라고 하는 여기에서 탄소 중립을 하기로 했고 조선도 그 IOM이죠. 회사 기구 에서 탄소 중립을 하기로 해가지고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다 탄소해서 조선도 결국은 연료를 어떻게 암모니아로 할 것인가 저 암모니아선 한국 조선 기업들이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산업기술 전환 트렌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선이 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기술 표준이 나와가지고 이 시장을 장악할지 테슬라도 거의 10년 넘게 전기차가 확 뜨기 전까지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지지부진한 시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항공, 조선 부분 이제 연료 전환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내려보자면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이거 챗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얘 맘대로.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의 이제 도전과 리스크가 있고 기술 개발, 시장 수요가 결국은 확대돼야 되는데 아까 러닝 타이드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가 아주 큰 기사를 썼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전 세계 탄소 제거 스타트업만 한 800개 이상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것들을 결국은 누군가가 자발적 탄소 시장 크레딧을 사줘야 되잖아요. 이게 생산하는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이 크레딧 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거를 대기업들이 결국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이걸 사줘야 되는데 근데 대기업들은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해요. 한때 지금 한 2020년, 2021, 2022년까지 탄소 그 크레딧을 상쇄한 크레딧을 A라는 기업에서 탄소 상쇄를 한 것을 스타트업들이 이제 이 상쇄 크레딧을 만들면 대기업이 사주는 이게 이제 자발적 시장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린워싱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상당히 많아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표준이 없는 상황
상태에서 막 시장 거래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이 기업들이 그린워싱이라고 공격을 받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상쇄를 막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규칙을 막 정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규칙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이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금 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때까지 그 시간을 견디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